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지금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주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조금 지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여러분들 다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1월 29일 날 토크 콘서트에서 안철수 의원이 한 당원으로부터 양말을 선물 받았습니다. 양말. 이 당원이 왜 양말을 선물했느냐? 안철수 의원이 구멍난 양말을 신고 있는 그런 사진이 담긴 기사를 봤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양말을 선물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연출 아니라고 했습니다. 쇼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안철수 의원의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이런 얘기를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안철수 의원은 웃으면서 사실 제가 물건들을 굉장히 아껴 쓴다. 음식들도 굉장히 아낀다. 절대로 음식을 안 버리고 상하기 전까지는 보관해서 먹는다. 이겁니다. 안철수 의원 주로 양말들을 보면 바깥이 비쳐서 구멍나기 직전에 양말들이 많다. 물건을 아껴야 된다. 없이 지내는 사람도 있다. 모으고 모아서 1,500억 기부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한번 딴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1,500억 기부했다고 하는 건 아마 안철수 의원이 2012년도에 만들었던 안철수 재단, 지금의 동그라미 재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안랩 주식을 판 돈을 738억인가? 아마 그걸 기부를 했을 거고, 이게 양도소득세 뺀 세후 출자한 게 738억인가 그럴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안랩 주식 100만 주를 갖다가 또 현물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1,500억 기부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후원하거나 기부하거나 소액이라도 그거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누군가한테 이렇게 기부하거나 후원한 일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이런 건 정말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다만, 모으고 모아서란 이 표현이 정말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 이게 아까 제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2012년도에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때 당시에 안랩은 개미 무덤이라고 불렸습니다. 개미 무덤. 왜 개미 무덤이냐? 2011년 8월부터 안철수 당시 서울대 대학원 교수가 정치 행보를 했습니다.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기득권층을 비판했습니다. 대기업을 비판했습니다. 무슨 동물원인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신드롬이 불었습니다. 안철수가 정계에 입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합쳐지면서 안랩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쓴 기사가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2017년 대선 당시에 제가 썼던 기사입니다. 안 후보는 2011년 8월 초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해 대기업을 비롯한 기득권층을 비판하면서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했다. 이와 함께 안랩 주가는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11년 8월 9일 당시의 안랩 종가는 22,150원이었는데 이 8월 9일부터 상승폭이 커져 같은 달 19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열흘 만에 49,50원이 됐다. 디도스 내란, 특허 취득, 신제품 출시, 매출 증가 등을 거치면서 안랩에 있어서는 각종 호재 아닙니까? 주가가 폭등할 만한 호재 아닙니까? 이런 호재 등을 거치면서도 이전에 그 9년 동안에는 넘지 못했던 주가 4만원대의 벽을 불과 이 최대 주주가 정치 행보를 하면서 열흘 만에 그걸 깨버렸다 그겁니다. 같은 해 12월 31일 각종 여론조사 양자 대결에서 안 후보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6%포인트 차이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2012년 1월 2일 안랩 주가는 159,800원을 찍었다. 그러니까 8월 9일날 21,250원이었던 안랩 주가가 2021년 1월 2일에는 16만원 가까이 됐다 그겁니다. 한 7점 몇 배, 8배 가까이 뛰었다 그겁니다. 그 와중에 안철수 의원은 안랩 주식을 팔았습니다. 안랩 주식을 대량 매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기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모으고 모아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으고 모아서? 물론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그걸 모으고 모아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항상. 안 그렇습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 말이 많지만 뒤에 다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철수 의원이 뭔가 근검 전략해야 된다, 자기는 엄청 아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약간 당황스럽고
부자연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6년 4월 달에 쓴 기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재산 공개 내역을 통해 본 안철수 부부의 씀씀입니다. 이 기사에 뭐 한 원고지 20매 정도 되는데 한 줄로 줄이겠습니다. 요지를 한 줄로 줄이면 안철수 부부 3년 동안 매달 3천만 원씩 썼다. 이겁니다. 물론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추산입니다. 제가 국세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 부부의 소득과 뭐 소비 행태 이런 걸 제가 증빙할 수 있는 이런 각종 자료들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안철수 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과 국회의원 봉급, 그 다음에 안내 배당금, 그 다음에 그의 부인 김미경 씨의 서울대 교수 봉급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봤더니 매달 3천만 원씩 썼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제가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천만 원?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연봉이 뭐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까? 근데 여기서 뭐 세금이니 뭐 4대 보험이니 각종 뭐 이런 나가는 거 빼면은 세후로는 한 3천만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안철수 부부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1년 순소득을 매달 쓴 셈이다. 이런 결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쓴 입장에서 안철수 의원이 뭐 물건을 아껴야 된다, 전략해야 된다, 없이 지내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너무 좀 부자연스러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에 안철수 의원의 상황은 또 어떤가 그걸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뒤늦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그 이전에는 이제 이재명 영상을 찍느라고 제가 안철수 의원한테 관심을 못 가졌지 않습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을 했던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안철수 의원이 받았던 봉급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계산하기 편하게 안철수 의원이 안랩으로부터 받은 배당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안랩 주식 186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186만 주. 2017년 안랩은 주당 800원을 배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86만 주를 가진 안철수 의원의 배당 소득은 14억 8,800만 원이 됩니다. 2018년 안랩은 주당 900원을 배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86만 주를 가진 안철수 의원은 16억 7,400만 원의 배당 소득을 올린 셈이 됩니다. 2019년도 900원, 2020년도 900원.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2019년에도 16억 7,400, 2020년에도 16억 7,400의 배당 소득을 올린 셈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65억 원 정도 됩니다. 65억 원. 그런데 이거를 순전히 안철수 의원의 순소득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금이 있기 때문에 세금. 2017년도와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세율이 다릅니다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또 세율이 50%다. 종합소득세율이 50%다. 라고 가정하면 얼마입니까? 65억 원에 50%. 32억 5천만 원. 32억 5천만 원 세금으로 내면 안철수 의원의 통장에 남는 돈은 32억 5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3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을 내리고 안철수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좀 약간 당황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안철수 의원의 재산 내역은 거의 고정적입니다. 그 재산 가치의 변동은 좀 있을지라도 재산 내역 자체는 거의 고정적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현금 및 예금 및 뭐 각종 현금성 자산 이런 걸 따져보면 35억 2천만 원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35억 2천만 원 대체 어디로 갔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신고한 안철수 의원 가족의 예금은 115억 7,214만원.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공개된 재산 내역을 보면 안철수 의원 본인 명의 예금은 총 108억 5,200, 부인 김미경 씨 예금은 2,744만원. 그러니까 두 사람의 예금을 다 합치면 109억 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나왔을 때는 본인과 배우자 김미경 씨 예금과 현금성 자산을 합쳐서 114억 7,340만원. 2022년 대선 출마 당시 이거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예금 및 현금성 자산은 총 115억 1,312만 5천 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의 예금 및 현금성 자산은 거의 한 110억 원에서 115억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억 5천만 원, 지난 4년 동안에 받았던 32억 5천만 원은 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32억 5천만 원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럼 뭡니까? 안철수 의원이 안내부로부터 배당을 정확하게 받았고, 안철수 의원이 재산 신고를 성실하게 했고, 그런데도 이 32억 5천만 원이 이 재산 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결국에는 무슨 결론이 가능합니까? 썼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썼느냐? 연간 8억 1250만 원을 월간 소득으로, 월 소득으로 계산을 해보면 6770만 원이 됩니다. 6770만 원.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그동안에 뭐 안철수 의원 이 재산 내역 보면 1, 2억 정도는 변동이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그만 대략적으로 월 평균 한 6천만 원 가까이 쓴 게 된다. 이런 결론이 가능하다 그겁니다. 이런 추산이 가능하다 그겁니다. 월 6천만 원? 퇴후 연봉을 6천만 원을 받으려면 세전 연봉이 얼마나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금액에 가까운 돈을 안철수 의원 부부가 매달 썼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겁니다. 대체 뭐 어디다 돈을 그렇게 쓸 데가 뭐가 있다고 그렇게 썼지?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뭐 무리하게 계산한 게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버리고 계산한 결과가 이겁니다. 그럼 뭡니까? 안철수 의원은 매달 6천만 원을 썼다? 이런 결론이 가능하다 그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물건을 아껴야 된다. 구멍난 양말이 많다. 이게 과연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이거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안철수 의원의 어떤 그런 진심, 진의를, 본심을 믿어주겠습니까? 이런 어떤 뭐 양파만 같은 거의 뭐 시스루 이런 안철수 의원의 양말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 눈에는 너무나도 솔직히 좀 거슬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겁니다. 왜? 국회의원들?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우리 국민들보다 가진 게 많습니다. 재산이 많습니다. 소득도 높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뭐 부러워하거나 시샘하거나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공산당이고 빨갱이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뻔히 가진 게 많고 돈도 많이 버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가진 것도 더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중에서도 재산이 제일 많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소득이 배당 소득만 해도 연간 얼마입니까? 10몇 억, 20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무슨 막 그 양파만 같은 양말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게 과연 지금 2023년 우리나라 정치와 우리나라 국민 수준과 어울리냐 그겁니다. 저는 그걸 봤을 때 2011년도가 떠올랐습니다. 박원순 씨가 떠올랐습니다. 안철수 의원 그때 당시에 박원순 씨하고 껴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의 추억에 지금 잠겨 있는 겁니까? 박원순 씨 그때 어땠습니까? 막 누가 일부러 뜨는 것처럼 그렇게 괴상망측하게 생긴 구두를 신고 나왔지 않습니까? 2014년에 또 뭐 어땠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실 겁니다만 2014년에 박원순 씨가 작은 선거 돈 안 쓰는 선거 하겠다고 어디서 쓰레기 같은 거 폐문자 끌고 와가지고 자기 선거 사무실에서 책상 만들어갖고 그거 썼지 않습니까? 그거 트위터 사진 찍어가지고 트위터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원순 씨는 뭐 작은 선거 해야 된다, 돈 안 쓰는 선거 해야 된다, 선거 운동원 안 써야 된다 했는데 선거 운동원도 많이 쓰고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재산이 2조 원 이상이었던 정몽준 지금 현대중공업 최대 주주 여러분 재산 2조입니다. 2조 200억도 아니고 2천억도 아니고 2조 그 사람보다도 돈을 더 많이 썼습니다. 선거비를 작은 선거 한 다음에 돈 안 쓰는 선거 한 다음에 폐문자 끌고 와갖고 막 그거 퍼포먼스하고 연출하고 그랬던 사람이 우리나라 아마 그때 당시에 재산 규모로 봤을 때는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보다도 선거비를 더 많이 썼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원순 씨를 떠올리게 하는 아주 우리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코스프레를 하고 오해받을 만한 이런 행동들을 왜 할까 굳이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자연스러운 행태는 이제는 제발 지양하자. 그게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상식선에 비춰서 과연 자연스러운 일일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